94년생 김아현. 성에서 봤을 때요. 1, 2가 5, 6을 보는 흉한 기운이 있죠. 그리고 지지에서 5, 9, 7이 있게 되면 저건 하나의 역마성이에요. 역마성이 뭐냐면 사주를 얘기했을 때 인사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한 걸 나타내고 있어요. 더더구나 저렇게 성에 5, 9, 7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타고나기를 가만히 온전하게 있지 못하고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렇게 성에서 1, 2가 5, 6을 보면 재물을 극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5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있고 또 성에 있을 때는 저건 부모덕, 다시 말해서 부친과 인연이 없고 또 부모덕이 없을 때는 초년고생이 있게 되어 있는데 초년고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이 5를 생해지니까 자수성가, 좋은 머리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러한 지혜를 내므로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또 반면에 많이도 보고 있어요. 성에는 남편을 나타내는 7이 잘 살아있고 굉장히 활동적인 걸 보는데 이름 첫자에서 아자에서 7이 있다 보니까 저 7은 또 남편도 되고 직업이 돼서 좋은데 성에서의 받침의 3이 7을 극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인연이 없다라는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결혼했을 때 얘기고 또 젊은 시절에는 미혼 시절에는 남자친구로 사귀어도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만 취업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이름도 취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에서 재물이 깨져 있을 때는요. 취업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한 40, 50대에 승진을 물어봤을 때 단순히 승진은 간성을 나타내는 7, 8만 보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에서 재성, 다시 말해서 5, 6이 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것까지 파악하고 나서 이 사람의 승진 여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승진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재성 5, 6이기 때문에 저렇게 성에서 5, 6을 극하고 있을 때 3, 2, 7을 극하게 되면 저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취업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겠다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에서 보면 비록 1, 2가 5, 6을 극하는 재물을 극하는 저런 파재의 기운이 있더라도 지지에서 또한 5가 있고 또 5, 9, 7에서 역마성에 의해서 활발하게 돈을 벌려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런 활동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이름 첫째에서 보면은 7이 1을 극하고 또 8이 1을 극하는 7, 8이 1을 보는 이러한 기운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절대 허튼 돈을 쓰거나 명분 없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확실히 돈을 모으고 어떤 축적의 기운이 있고요. 부동산을 사놨을 때 그 부동산으로 행제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이름의 경우는 성에서 이미 큰 돈을 나타내는 문서, 구가 극을 받고 있는 데다가 1, 2가 5, 6을 극하기 때문에 마음은 갖고 있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겠다, 재물을 축적하겠다 하는 거는 볼 수가 없고 또 이거를 또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지지에서도 보면 7이 1을 극함으로써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아연이란 이름만 불렀을 때는 1호, 2, 6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요. 안 먹고 안 쓰고 뭔가 축적 모으는 뜻하지만 결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재물이 다 흩어지고 나간다는 것을 저 아연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에서 보면 3이 5를 생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머리가 잘 살아있고 또 지지 끝자에서도 3이 6을 생해주기 때문에 돈 버는 머리는 잘 발달돼서 돈을 융통하는 데는 남보다 일가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연이라는 이름에서 저렇게 강하게 또 안 먹고 안 쓰는 그런 축적하는 기운이 있더라도 지지에서 1호, 2호가 강하게 재물을 파극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에서 이를 증명하는 게 1, 2가 5, 6을 보기 때문에 큰 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 속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이
이 친구야 아직 뭐 학생의 신분에 아직 젊다고도 할 수 없이 그냥 좀 그러한 젊은 나이가 돼서 아직은 부모분을 밑에서 공부하는 나이지만 저 이름이 만약에 5, 60대 정도 되면요. 저 이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름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회를 모르다 보니까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이름이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 석자만 가지고 설명해 줬기 때문에 바로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렇게 아직 삶을 다 살지 않은 젊은 친구인 경우 또 본인이 듣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을 하라고 권했을 때 현실적으로 닥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명에 또 기존에 자기가 쭉 불러왔던 이름이 익숙하다 보니까 선뜻 개명하는 거를 거의 많은 젊은 친구들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이름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확신하기 때문에 저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저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 그대로 살아갈 텐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예 외양간을 탄탄하게 잘 정비해서 소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보다요. 좀 나이가 들어서 한 4, 50대, 5, 60대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이름 석자 안에서.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도 못 되게 해요. 왜 생년월일 되면 사주 보고 분석한다고 그런 오해들을 할까봐 생년월일 못 되게 하고 이름만 딱 생년과 이름만 딱 물어보고 설명을 쭉 해주면 거의 열이면 8, 9명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온 거를 본인들이 이름을 통해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개명하는데 굉장히 망설임 없이 바로 개명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는 우리 성명학이 이만큼 잘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오면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면 안 바꿔도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그 방향대로 가니까 한번 개명을 해보라고 아주 그냥 진지하게 설득을 하면 젊은 사람하고 제가 1대1로 상담할 때는 거의 다 한 90%가 개명을 신청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기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열심히 이제 저한테 설명을 듣고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네 이름이 이렇고 이렇다고 설명하면 에이 엄마 어디서 또 엉뚱한 소리 듣고 또 그런다고 기가 얇아서 탈이라고 오히려 통박을 하면서 엄마나 좋은 이름 지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나는 이 이름이 좋으니까 이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한대.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주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분명히 저한테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름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은 불안한데 얘네들이 차라리 초등학생 같으면 그냥 임의대로 하는데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교 들어갈 정도면 자기 의지,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은 묵살하는 부분. 그래서 늘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을 많이 보거든요. 소리에는요, 소리의 에너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 소리 에너지를 오행으로 분리해서 당사자의 태어난 연도하고 이 오행에서 육친관계를 추론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게 우리 바로 한글 구성 성명학이거든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세종대왕께서요. 입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야말로 오행 자체를 입에서
마바파는 뭐 입수 소리다. 아하는 목구멍 소리다. 뭐 사자차는 입소리다. 또 뭐 나다라타는 혀소리다. 이런 식으로 오행으로다. 이 발음기관에서 나는 그 소리를 오행으로 분리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한글처럼 유대한 그러한 글자는 없어요. 근데 이 한글을 가장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또한 뭐냐면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은요, 그야말로 모든 소리를 다 오행으로 분리해서 태어나 연도하고 운을 산출하기 때문에요. 소리가 나는 모든 그야말로 외국인 이름도 뭐 소련이 됐던 불란서가 됐던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어떠한 나라의 이름이든 간에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세계 그 어디에도요.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처럼 세계인의 이름을 그야말로 이름 석자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명학은 없어요. 바로 이 성명학이 우리 요즘 케이팝 많이 유행하잖아요. 한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한글을 알리는데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 이 이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는 150개 지사만을 계획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사를 개설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한글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 구성성명학을 몰라서 이름 때문에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다지음학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막중한 임무이기도 해요. 아시겠죠?